강철비2 정상회담에서 캐스팅이 돋보이는 두 배우가 있습니다. 정우성 그리고 류수영. 그들에 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평화회담에도 초대는 받았지만 우리가 사인할 곳은 없어요. 이번 협정만 잘 끝내면 Can I get some real fucking ketchup around here? 대통령님, 나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I'm gonna take your nukes back home. I'm gonna put on a good show. 자. 양우석 감독이 밀떡이라면 저는 예덕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류수영이 출연했던 진실게임이라는 예능을요. 당시 류수영은 살찐 정우성 어남선이라는 수식어로 꾸밈을 받으며 인상적인 데뷔를 했었습니다. 마치 강동원 닮은 꼴 주원, 전지현 닮은 꼴 박한별처럼요. 강철비2에는 공교롭게도 류수영과 정우성이 함께 출연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공교롭다는 제 표현이 맞는 것일까요? 물론 닮은 꼴인 두 배우가 하나의 영화에 출연한다는 사실만으로 무리한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둘을 엮어서 생각해보는 것이 가능한 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극중 류수영의 이름이 철우라는 것입니다. 그쪽 이름도 철우대. 나도 철우야, 박철우. 우린 정말 진짜 운명인가 봐. 우리 같은 편이다. 아시다시피 강철비 시리즈에서 철우라는 단어는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우선 강철비를 영어로 하면 스틸레인, 한문으로 하면 쇠철자의 비우자를 사용해서 철우가 되죠. 강철비라는 것이 다연장 로켓 시스템 MLRS라는 재래식 무기를 일컫는 말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철우라는 인물의 존재론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철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강철비 1편에서 곽도원은 남한의 철우, 정우성은 북한의 철우로 분했습니다. 우선 이 캐스팅을 다소 낭만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남북한의 화합을 이루는 데에는 남한의 철우들, 북한의 철우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철우들은 누구일까요? 강철비 2편의 쿠키 영상에서 대통령 한경재는 이렇게 연설합니다. 통일은 저 혼자만의,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만의 혹은 여러 관료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철우들이란 남북한의 화합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해야 하는 모든 남북민들을 칭할 것입니다. 그 철우들은 남한에도 있어야 하고 북한에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 철우에 대해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강철비 1편에서 전쟁 발발이라는 위기 상황을 막아낸 것은 북한의 철우입니다. 그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리태한을 막지 않았다면 남한과의 합동작전은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강철비2에서도 철우가 역시 키맨의 역할을 합니다. 그는 그의 친형으로 추정되는 호위 총국장에게 부함장의 말에 따를 것을 권고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잠수함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면서 말입니다. 또한 2편의 철우 역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강철비 2편의 정우성 닮은 꼴 류수영이 맡은 철우는 강철비 1편의 정우성이 연기한 철우의 재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남북화합의 주도권은 어쨌든 결국엔 북한 철우들에게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류수영의 캐스팅은 의미심장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1편과 2편을 잇는 핵심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저의 이 논지를 한 발 더 밀고 나가 보겠습니다. 영화에서 미 대통령 스무트와 한경재 대통령과의 통역이 북위원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키맨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주지시키는 설정일 것입니다.
and we are destined to go to war with them sooner or later. 副总统先生， 독도 바로 앞이랍니다. 시방 죽은 애들한테 무수거 받아 처먹고 있지를 않는 거야. 이게 다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만들게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정우성의 캐스팅이 탁월한 이유입니다. 강철비 2편이 주로 그리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라한 입지입니다. 현실에서도 그렇듯 미국과 북한, 더 나아가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열강들 사이에서 눈치를 살피며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영화에서는 비유적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북위원장과 스모트 대통령이 서로에게 뻑큐를 날리면서 협상이 결렬되자 한경제는 두 통수권자를 각각 찾아갑니다. 그때 북위원장은 담배를 피고 있었고 스모트 대통령은 똥을 싸고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잠수함에서 그들이 갇혀있던 그 방에서도 유사하게 계속 유머를 섞어서 반복되기도 하죠. 말하자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의 똥냄새와 북한의 담배 냄새를 참아내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는 그들 누구에게도 냄새를 풍기지 않죠. 이 안타까운 입지의 한국 대통령 역할을 키 186인 대한민국 대표 미남 정우성이 맡았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초라함, 동정심 이런 것들은 다소 소거됩니다. 원산공항에 도착한 3명의 국가 원수들의 쓰리샷에서 가장 돋보였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이 캐스팅은 주변인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발을 내딛어야만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그것은 결코 초라한 자리가 아닙니다 라는 듯한 양우석 감독의 응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강철비2는 노골적이고 다소 낯간지러운 대사들이 직설의 화법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지점 또한 있는 영화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점과 한 줄 평 이어집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